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음치 과학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함께 여는 시간에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가까이 다가앉으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음감교정 음치신경연구소 아무지아 센터의 곽상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원장님 워낙에 뛰어난 작곡가이시고 또 본인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음치 치료까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대학 시절 그 음악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소리 환경에서 이렇게 노출이 돼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난청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가서 난청을 연구하다가 음치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신경학적인 이제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음치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음치하면 나 음치야, 나 노래 못해 그냥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시지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잘 안 했었어요. 음치도 질환인가요?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음치가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는 안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아마 곧 아마 질병으로 항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소리를 못 듣는 걸 우리가 데프 그래서 난청, 귀머거리, 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치는 톤 데프, 음을 못 듣는 거를 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치나 난청이나 거의 동일한 신경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음치가 내가 노래를 많이 안 불러서 노래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또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목소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음성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태아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음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듣고 자란 아이는 가장 우리 몸에서 먼저 성장하는 기관이 달팽이관입니다. 이미 태아에서 성인의 크기로 달팽이관이 발전이 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네. 그 달팽이관이 아주 가지런하게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활발하게 아주 운동력 있게 잘 성장이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음치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의 음성, 주위의 음성들이 태아에 있는 아이들한테 또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아름답지 못하고 주기적이지 못한 소리를 자꾸 들려주게 되면 그 달팽이관 안에서 아름답게 진동하려는 그 본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는 음치가 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난청하고 그러면 음치하고는 어떻게 많이 다른 거예요? 난청, 그러면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걸 난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가는 귀가 먹는다.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죠.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를 못 듣는 걸 이제 난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치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을 못 듣는 것을 음치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소리에 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기 탁자를 딱 때리면 소리는 있지만 음은 없죠. 그 이유는 이 테이블이 진동을 할 때 주기적이지 않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이 있는 소리는 그 소리 안에 주기적인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성분의 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얀색을 보지만 실제로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그 하얀색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실제로는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음들이 규칙적일 때 음이 발생합니다. 음을 하얀색에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난청은 하얀색 자체를 못 보는 사람, 하얀색 자체를 못 듣는 사람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치는 그 하얀색이 가지고 있는 성분만 듣고 하얀색만 못 보는 사람. 조금 어렵죠? 난청은 전체를 다
하얀색이고 빨주 노초 파남 보고 다 못 보는 사람이고 음치는 빨주 노초 파남 보는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제 본연의 색인 하얀색을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는 걸로 친다면 그렇죠. 색맹과 색약의 차이 정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난청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 소리에 너무나 큰 소리에 많이 노출돼서 특히 이제 그 이어폰 많이 끼고들 살잖아요. 예, 음악 그렇습니다. 크게 듣는 청소년들. 네. 또 아니면 그 이제 일하는 직업 환경상 그런 네. 큰 소리에 노출된 사람들도 난청될 확률이 좀 더 많이. 그럼요. 난청이 빨리 오고 특별히 아주 큰 소리, 제가 소리를 빡 쳤을 때 정도에 되는 볼륨에 한 지속적으로 8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 청각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자주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난청이 빨리 오게 돼서 소리를 못 듣게 되죠. 예. 작은 소리를 자꾸 들어버릇하지 않으면 작은 소리 잘 못 듣는다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 안 떠들게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이제 작은 소리 자꾸 듣는 게 또 사실은 관심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작은 소리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하시면 난청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그 메커니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집중하는, 어텐션하는 메커니즘인데 마치 그건 운동신경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운동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저희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데 자꾸 발이 벗어났어요. 빠져나가는 거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뒤로 막 넘어지려고 예. 그러고. 근데 이제 몇 번 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난청을 극복하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예. 근데 자,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게 음치 치료거든요. 음치 치료, 이게 그전에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 아까 과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어떤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음치를 뭐 죽는 병이 아니니까 뭐 그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 굳이 치료를 한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성악 레슨을 받는다든가 노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면 이제 음치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오래 걸리죠. 또 오래 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과학적인 음치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치료법 중에 특별히 요번에 저희가 제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음치 환자가 어차피 자신의 소리를 듣는 음과 내는 음이 다르잖아요. 듣는 음과 내는 음이 다르다라는 그 자신의 그 딜레마를 몰라요. 삐 했는데 내가 하고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삐 했는데 그래 놓고 그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귀로는 구분 못하니까 그러면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삐 하고 내면은 했을 때 자신의 낸 그 음의 위치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에 의존해서 본인의 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또 그리고 이제 달팽이. 본인이 그 음을 낼 때 어떤 어디에 만큼이라는 있는지. 걸 기억해서 내게끔. 그렇죠. 보면서 비교하면서 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치료를 가능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그 음치의 원인이 되는 세포들을 찾아서 그 세포들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또 소리, 사운드 치료인데요. 소리 치료인데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음치가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보통 이제 같이 합창을 하게 되면 네. 주변에 전혀 다른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기에 자기 소리가 혼자 이상한 거 모르나?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그렇죠. 내지?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그 치료 시스템 어떤 건지 그냥 상상은 되거든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치는 내가 고친다. 신개념 음치 치료법을 개발한 곽상엽 원장.
저는 세계에서 뭐 단 한 대밖에 없는 과학적 치료 장비라고 해서 오면은 굉장히 뭐 크고 복잡하고 막 큰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컴퓨터 몇 대가 전부네요. 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합니다. 네. 이 안에가 복잡하죠. 컴퓨터 안에가. 그럼 컴퓨터 안에 어떤 그 음치를 네.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이 예,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보통 그 노래 음치 치료받는 분들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 노래를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 어떤 그 노래 연습 프로그램이 저장이 돼 있나 봐요. 글쎄요,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음치 치료 받을 때 네. 노래를 하시면 오히려 네. 치료가 더 잘 안 됩니다. 에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치가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치료를 받아야죠. 말도 안 돼요. 자, 이제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선생님. 제가 음치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게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맨 처음에 뭘 하면 되죠? 먼저 헤드셋을 네. 한번 착용해 보세요. 예. 자, 헤드셋을. 그리고 마이크를 입술 위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나요? 있네요. 잘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스텝 중에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 것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콘이 3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리를 제가 이제 컴퓨터에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예. 그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네. 내는 소리가 어째 좀 불안한데 우리의 리포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정확하게 내시네요. 네. 음치들은 듣는 음과 그 내는 음을 귀로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 실시간 음성 주파수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기계로 그렇게 참 확인을 하니까 신기합니다. VT 매칭 검사? 네. 예. 그러니까 듣는 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컴퓨터에서 어떤 제시음이 제시가 되면 그 음을 듣고 자기가 정확하게 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 음 높이를. 그런데 뭐 정상인들이야 뭐 정확하게 거의 내지만 음치이신 분들은 전혀 엉뚱한 음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검사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음이 높아요, 낮아요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데 그게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높다 낮다라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래픽으로 그래서 제시가 되면 내가 하고 제시된 음을 정확하게 내면은 그래프가 일자로 오게 되고요. 그 음보다 낮은 음을 내면 중간에 있는 본인이 내는 그 음성의 그래프가 아래로 오게 되고 하고 엉뚱한 음을 내면 위에 오게 되고 완전히 엉뚱한 음은 아예 아무런 게 안 나오고 그 정도에도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외에 저희 그 감기 걸리거나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내는 소리가 내가 평소 내는 소리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도 조금 영향을 받나요? 약간 플랫이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이 귀 안에 공기 압력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듣는 소리와 내는 소리 간에 약간의 그 이동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내지만 실제로는 약간 플랫되어 있는 그런 음을 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번 딱 해서 그걸 바로 그걸 찾아내는 건 그렇진 아니군요. 않죠. 여러 예. 번 좀 트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거죠. 몇 번 쭉 해서 이 정도면 네. 이제 이분은 음치 네. 단계구나 그렇죠. 아니구나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음치다라고 판명이 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달팽이관 해상도를 측정하는 거니까요. 네. 13개의 그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들이 제시되면 네. 하나씩 짧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네. 달팽이관 해상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어려운 음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리포터 이재윤. 과연 그녀의 DLP 지수는 몇 점일까요? 아유 잘하셨어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짠. 결과. 네. 자, 네. 결과가 나왔죠? 네, 자 결과를 보면 네. DLP 레이쇼 네. 지금 구분하실 수 있는 음이 네. 2.13%까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달팽이관 해상도는 213.7 네. 마이크로미터. 네. 100점 만점에 79점 받으셔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조금 더 민감한 네. 음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렇게도 좋을까? 네, 이거
DLP 검사. 네. 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를 원래의 말을 이제 말씀드리면 difference alignment of pitch. 그래서 음고 차이 시격이란 말인데요. DLP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 이제 제시된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혈압, 맥박을 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 뇌파의 전극의 강도, 마이크로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가 없었을 때 먼저 척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어떤 치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척도가 먼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DLP라는 척도가 마련이 됐고요. 이 DLP라는 말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의 해상도, 즉 음치의 원인은 그 해상도가 청각 주파수의 그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들의 해상도가 얼마인가를 검사하는 이제 그런 검사고 거기에 대한 척도가 DLP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DLP 지수가 높다, 뭐 IQ가 높다, 같은 맥락이죠. DLP 지수가 높으면 음감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DLP 지수가 60 이하면 음감 장애 또는 중증 음치 질환, 고도 음치 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인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 인간이라면 100이 될 수가 없는데 예. 제가 지금 이 DLP 검사를 한 다음에 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물론 정상인이겠죠. 가수인데 가수 중에 94점인 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장님은 몇 점 정도 나와요? 저는 91점입니다. 원장님 역시 높으시고. 항상 해도 90점, 91, 89, 90, 91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유한 DLP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점이 누가 있을까? 만약 100점 찾으면 제 인생에 아마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백인 사람은 아직 없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얼른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짚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원장님께서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네. 거면 정말 이미 정해진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외우고 있는 음이라면 이건 바로바로 그냥 정확하게 찍어내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물론 외우고 있다라는 거, 음을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 아까 이제 이렇게 개를 아까 찔러 그렇죠. 눌렀잖아요. 따라라라. 그거를 내가 아는 곡을 정확하게 외웠다고 소화하고 있다 하는 곡을 그렇죠. 찝어주면 좀 더 정확하게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그것까지도 사실 찾아낼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외웠지만 그 안에서의 미세한 그 튜닝이 안 된 부분들을 찾는 예.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외워도 음치는 음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발각이 납니다. 예. 발각이 나야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은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 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DLP 검사.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요? 이제 청각 조율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내가 낸 소리가 제시되는 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세 번째 스텝으로 네. 제시되는 음이 36개가 있어요. 네. 무작위로. 예. 그런데 그 음을 듣고 소리를 내시면 네. 얼마나 정확한 음을 몇 개를 냈는가를 이제 개수를 세주는 프로그램. 36개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36개를요. 네. 다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듣는 음과 내는 크게. 음의 차이를 자동인식해서 알려주는 세 번째 검사. 36개의 음 중에서 지윤 씨는 과연 몇 개의 음을 정확히 알아맞혔을까요? 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은 예. 정확하게는 엑설런트가 19개. 와, 축하합니다. 네. 그러나 플랫이 3개 됐고요. 네. 샵이 9개. 네. 예, 페일이 5개가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고도 음치 환자들은 네. 여기가 한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저는 상당히 잘하는 편이네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이 고도 음치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한 10분간의 그 치료 네. 사인파를 들려드립니다. 아,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제가 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치료를 받고요. 네. 제가요, 숫자를 올릴게요, 점수.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치료를 받겠습니다.
아무리 심한 음치라도 이 음악을 듣기만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 신기한 음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기하네요. 저걸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네. 치료가 돼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 달팽이관 안에 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라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성인의 크기로 다 성장한 달팽이관을 가지고 태어나게 그러니까 됩니다. 태교하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렇죠. 이러라는. 그 달팽이관의 신비는 참 제가 앞으로도 평생 연구하고 그쪽에 몸을 담아도 아쉽지 않고 정말 저에게 영광인 그런 건데, 이 달팽이관 안에 고유한 진동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다 파동을 가지고 있는 진동체인데, 이 특별히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섬유질로 된 기저막이라는 기관은 한 3,500개의 청각세포를 함유하고 있는데, 아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하게 진동하려는 그 고유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 방식 중에 이제 이렇게 피크라 그러고 밸리라 그러는데, 높은 진동, 낮은 진동 이렇게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높은 지점이 참 신비롭게 우리가 음악에서 사용하는 평균율, 주파수 간격에 맞게 피크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 지점이 평균율에 맞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정확한 정상적인 음감을 갖게 되고요. 이 피크 지점에 이 평균율이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음감에 어떤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사인파라 그러는데요. 주파수 성분이 하나만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 소리는 특별히 그 기저막 진동의 최대 지점, 진동에 그 가장 잘 진동하려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특별히 이제 만들어진 주파수 사인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사인파는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소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인파를 듣고 한 10분간을 듣고 아까 잠깐 보셨던 DLP 검사를 다시 하시게 되면 한 5점에서 10점 정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참 저도 너무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미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연구실 안에서 그 달팽이관 안에 그 생리를 연구하다가 마치 금맥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떤 청력 복구, 청각 그 난청 치료에, 지금 난청 치료는 난청은 불치의 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청 치료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팽이관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고유한 그 진동 원리와 발생하는 에너지의 그 미세 구조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갔고, 아까 집중을 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집중을 관장하는 이 대뇌와 말초신경계에 이 통로가 있습니다. 신경 통로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심성 신경 내지는 뭐 역방향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방향 신경계를 한 2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달팽이관 안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치 치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난청 치료에 대한 길도 열리겠구나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참 묘해요. 우리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게 네. 다른 것처럼. 또 그 주신 달란트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 주신 달란트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잘 사용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찬양을 하게끔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목사님들께서 의외로 음치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목사님들 그 강대상 안에서 찬송가를 보시고 예.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소리를 목청을 뻐렁뻐렁하게. 근데 찬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로 베이스를 부릅니다. 뭐 나 같은 이제 베이스를 하는 척. 자꾸 그렇게 베이스를 부르시면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찬송가 악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성부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서 목사님들은 높은 음을 잘 못 내시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그 딜레마가 계신 분, 소위 음치인 것 같은 본인이 불안해서 그래서 베이스를 그냥 나가 이렇게 내시든가 아니면 그냥 주여 하시든가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 우리 찬송가 안에 그 화성법, 이 사성부는 우리 귀 안에 달팽이관에서 고요하게 진동하려는 그 지점에 의거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한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협화음에 대한 속성이 귀 안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꾸 낮은 음을 부르시면은 이 귀의 본래의 성질에서 비롯된 그 높은 음의 그 고유한 화성의 그 원리를 자꾸 외면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 이렇게 자꾸 부르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음치 목사님이 많으신 이유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지 않고 말을 하시는 분들, 예, 찬양하지 않고 말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잠기고 결국에는 허스키해지십니다. 그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는 소리는 거칠다는 소리잖아요. 목소리가 거칠면 그 소리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주기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분음들이 주기적이고 규칙적이어야 그들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기본 그 피치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본인의 소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유한 그 소리의 성분들이 최대 공약수를 추출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각이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결국에는 음을 못 듣게 돼요. 소리는 듣지만. 예, 그래서 음치가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왜 그 이제 부흥에 많이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네. 목소리가 많이 탁하게 되신 분들 이제 큰 소리를 많이 내셔서 탁하게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생소리를 많이 내시니까 그렇죠. 두성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 이제 노래하실 때도 찬양하실 때도 소리가 탁해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목이 쉬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반복이 되면 잊어버리는군요. 결국에는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잊어버렸다가 잃어버리게까지 되는. 네. 그럼 연령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음치가? 지금 그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음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사회적인 배경과 그런 그 음악 문화적 환경이 예. 많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음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근데 요즘에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국민 비례로 봤을 때 고도 음치 환자가 한 35만 명 정도 상당히 많네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왜 우리 국민이 이제 노래하길 좋아하는 국민이다. 네, 그래서 노래방이 많이 유행하면서 노래 못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이제 반복에 의해서 그 음을 학습이 찾아가기 되고,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또 걱정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음치보다는 그 소리에 잘못 노출돼가지고 난청을 난청. 빨리 우리 젊은이들 네. 난청.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음치 치료할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여는 문. 그렇다면 음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오늘 오신 방청 여러분들과 함께 OX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치의 원인은 성대에 있다. 세 분이 O를 들어주셨고 다른 분들은 다 X라고 네 분이 O를 들어주셨나요? 정답이 뭡니까? 음치는 음치 원인은 귀에 있습니다. 성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전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어떤 제가 성대 결절 환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 같은 이제 성대 결절 이 환자한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자, 소리를 내보세요 하면서 삐 이 피치를 내보세요 했을 때 이 성대 결절 환자는 절대 그 소리를 못 냅니다. 이렇게 냅니다. 자, 성대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본인이 하고
근데 삐 아, 이 소리를 가려고. 내야 되는데, 아. 예, 삐 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죠. 이 사람은 음치가 아닙니다. 아, 그런데 예. 삐 냈는데 성대 결절 환자가 삐 했는데 맞지 않으세요? 자 이게 성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네요. 귀에 있네요. 네, 본인이 본인의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아, 결국에는 귀에 있고요. 정상인 사람도 본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음치가 됩니다. 예. 예. 성대의 원인은 음치의 원인은 성대에 있지 않고 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치는 노래를 못한다. 음치는 노래를 못한다. 이번에 오가 세 분이고 모든 음치는 노래를 못한다. 노래를 잘하는 음치도 있습니다. 그거 맞으신 거네요. 7분이 맞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예. 되게 어렵다. 모든 음치는 노래를 못한다. X죠. 예, 그러니까 7분이 맞추셨어요. X네요. 예, 잘 예. 맞추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노래를 잘하는 음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모 명문대 성악과를 나온 학생인데요. 예.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학생의 그 음을 잘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본인이 내야 될 음이 이 높이에 있으면 이런 높이면 이 사람이 내는 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노래의 그 전체적인 윤곽은 똑같이 잘 따라가는데 실제로 내는 주파수는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음치죠. 튜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제가 몇 달 전에 그 소년원에 이렇게 찬양하러 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년원에서 중창팀을 만들어서 특순을 가졌어요. 한 8명 되는 이 소년원 그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중창을 하는데 실로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불렀는데 한 사람만 어두운 이렇게 안 부르고 도미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을 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부르게 하고 그 사람만 딱 부르게 했을 너무 때는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 잘하는 거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잘 불러요. 근데 같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음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본인은 몰라요. 몰라요. 노래는 잘하지만 음치입니다. 그냥 우리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는 게 노래 못하는 사람은 음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노래 못하는 사람 중에 음치 아닌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도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네. 예, 자,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공부한 보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음치는 유전이 된다.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주시죠. 네, 두 분만 아니라 그러셨나요? 예, 네, 그랬네요. 유전이 됩니다. 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음치 인자를, 음치 DNA, 음치 유전자를 하나의 균에 비교를 해볼게요. 세균. 모든 인간에게는 몸 안에 균이 있습니다. 균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균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보균은 하고 있지만 그 균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가 보통 사람들입니다. 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치도 정확하게 유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음치 인자가 활성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 그 비율이요. 유전 음치 10명 중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신경과학이라는 저널에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 10명 중에 9명이 유전이 됩니다.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지만 그 중에 2~3명만 그 음치 유전 그 보균이 활성, 나머지는 억제. 그렇기 때문에 음치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30%가 음치가 유전이 되고 실제로 그 가문은 일가족이 모두 다 음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치료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끊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음치가 그렇죠.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학습적 요인이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학습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학습이 되면 학습된 인자가 유전이 됩니다. 그게 진화론하고 궁극적으로 달라요. 네. 진화론은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운 거. 학습해서 얻어진 변화된 것은 유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증조 할아버지가 음치여서 할아버지도 음치고 아버지도 음치여도 내가 열심히 극복해서 그 음치의 유전인자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내 자식은 음치가 아닌 가능합니다. 반대로 태어날 땐 음치가 아니었지만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음치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예. 태아일 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야 막 이렇게 굉장히 거칠고 주기적이지 못한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게 되면 이 아이는 열의 아홉은 다 음치가 됩니다. 네, 예. 유전은 되지만 그건 분명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음치가 될 확률이 높다. 들어주시죠? 대부분 다 그래도 남자가 더 많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음치는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남자가 음치가 많은지는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꽤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의 음성이 있고 여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음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여자의 음성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게 남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음성을 남자의 음성의 진폭과 같게 한번 비교를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음성은 남자의 음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국에는 왜 남자가 음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음성을 먼저 스펙트럼을 그 안에 있는 성분음들을 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 애널리시스에서 그 음성의 그 안에 어떤 색깔, 프리즘을 통과한 즉 어떤 색깔이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인데요. 남자의 음성을 보면 그 안에 성분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같은 음을 낼 때. 이쯤에서 조금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남자의 음성의 그 음성 성분음들이 여자의 음성보다 성분음들이 2배가 많다라는 얘기가 곧 왜 남자가 옥타브가 여자보다 아래일까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음성 스펙트럼을 보면 그 많은 특별히 한 6개 정도 되는 음성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속도로 차선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2차선 도로에 톨게이트가 32개가 나 있겠죠, 당연히. 그 중에 빨간불이 들어온 통과 못하는 톨게이트가 한 18개 있고 나머지 한 8개 정도의 맞나요? 18개, 16개 정도, 12개 정도의 32 빼기 18하면 14개. 14개요. 14개 정도의 톨게이트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톨게이트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음성 스펙트럼 16개는 음성 성분음들은 12개의 톨게이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들어가줘야 그 성분음들이 최대 공약수를 대뇌에서 구해서 기본음을 추출을 해냅니다. 남성 스펙트럼은 16개이기 때문에 12개의 톨게이트로 즉 신경 게이트라 그러는데 신경 게이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결국에는 기본음을 추출을 못 해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의 음성 스펙트럼을 보시면 12개의 톨게이트에 다 들어갑니다. 한 7개, 8개 정도밖에 없어요. 2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분음들이 톨게이트로 다 들어가서 다 돈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고속도로를 활주하기 때문에 각 성분음들 간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대뇌에 음고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음을 잘 듣고 잘 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음성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음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경학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또 나중에 어떤 분이 좀 비슷하게
밝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문제 더 남아 있거든요. 음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자란 유아는 음치가 될 확률이 높다. 조용한 환경에서 자란 유아가 음치가 될 확률이 높다. 아, 그렇다고 많이 들어주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자란 유아는 음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란 유아도 음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소리가 있고 계속 소리 자극이 있는 곳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음치 그 유전인자가 억제 상태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음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왜 이제 우리 그 태교하고 이럴 때요. 좋은 음악, 조용한 음악을 많이 듣는다 하면서 클래식, 세미 클래식이 좀 조용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조용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음치 그거 뭐 그냥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특별히 그 태아나 아이한테 이렇게 헤비한 메탈이나 락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청각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탈 락이나 뭐 이 G-펑크, 그러니까 갱스터 힙합 이런 노래들은 특별히 물론 저도 그런 음악을 썼고 그런 음악을 부르는 가수들을 프로듀싱하고 해왔지만 주파수 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 대역에 자극을 계속 공급을 하고 굉장히 강한 강도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특별히 초기, 중기 바로크 음악 그때는 아주 현란한 음악적 기교가 발달을 했는데 단선율의 음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음을 내는 여기에 그 음악가들이 아주 그냥 생사를 걸고 그 작품을 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가 굉장히 음감이 발달하고 또 귀도 밝아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음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도 다가 아니고요. 뭐 후기 낭만이나 현대 음악 또는 그 후기 고전주의의 강한 그 심포닉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려주면 또 오히려 손상이 되고 특별히 바로크 음악, 피아노로 된 아니면은 그 실내악 합주 앙상블로 된 아주 다양한 그 후가 음악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주 그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의 음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속주가 되는 이런 음악에 노출이 되면은 음감도 발전하고 귀가 굉장히 워밍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귀도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목소리로 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들을 수 있고 싶은데 그동안 결국은 귀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음치라고 생각되었던 분들 이 시간 통해서 이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거구나. 나도 정말 목청껏 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특별히 우리 곽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청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니까 그쪽에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 가운데 가장 큰 소명이 그 태어나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1000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소리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공 달팽이관, 인공 와우와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그쪽에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소리로서 복음을 접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순간들을 제가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청각 장애자들 중에 선천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청각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저의 비전과 모든 시간을 담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청각 장애자들 한 30여만 명 되는 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2%가 채 안 됩니다. 못 들었었기 못 때문에 들었어요. 기회가 없어서. 반대로 시각 장애자들 중에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동 방송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물론 TV를 못 봐도 TV에서 소리를 듣고 네. 그래서 이 청각 장애자들의 복음 증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준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로 이룰 수 없는 그 지점을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청각 장애자들이 소리를 회복하고 복음의 소리를 그리고 그들이 귀가 열리는 순간 첫 소리가 그 복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원장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께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우리 몸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지 않도록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긴 했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소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조용한 환경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환경도, 소리가 큰 환경도 피하시고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귀가 망가집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물론 절규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실 땐 열심히 외치시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왕이면 좋은 음성으로 배에다 힘 주시고 하나님 하면서 좋은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태아에게 얘기하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음성으로 기도하시면 아마 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소리를 내가 내는 걸 먼저 훈련을 해야 또 네. 좋은 소리를 잘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음치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무제센터의 곽상현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